좋아요, 구독. 동해 가스전의 경우에는요, 우리나라 유일의 화석연료 시추 시설이었지 않습니까? 그런 가운데 정부 주도의 처음으로 대규모 CCS 실증 사업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표님 어떤 내용일까요? 네, 뭐 이제 CCS다라고 하게 되면 뭐 좀 어렵게 생각하실지 네. 모르겠지만 뭐 쉽게 풀었으면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포집을 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저장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비슷한 뭐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뭐 CCU도 있고요, CCUS 뭐 이게 다 뭐 유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산자부에서 이제 동해 가스전 뭐 지금 보시면 지금 과거에 지금 가스전을 울산 앞바다에서 이제 그 가스를 이제 채취를 했었습니다. 지금은 뭐 대부분 다 가스를 채취하고 현재는 이제 빈 공간으로 이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런 빈 공간에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저장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 계획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 얘기는 뭐 이번에 나온 건 아니고요. 작년도에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. 작년 8월 달에 동해 가스전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그때 당시에는 이제 40만 톤, 연간 40만 톤 규모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이번에 이제 그거보다 3배 정도 큰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현재 뭐 예타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 연도는 2025년부터 2030년도까지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. 관련된 사업비가 한 2조 4천억이 조금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실증 예타가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CCS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가스전에 이산화탄소를 이제 채운다라고 하게 되면 비용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클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저장하는데 상당히 저장 공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이런 가스전을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저장 공간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가 있고요. 뭐 기존의 CCS 처리 비용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이제 절감할 수 있는 그만큼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이런 동해 가스전을 활용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기존의 공간을 좀 활용해서 CCS 사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인프라 구축도 지금 해야 하잖아요. 그래서 네. 관련주도 움직이고는 있습니다. 지금 보면은 클라우드 에어 같은 경우는 상승력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. 뭐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22%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하지만 다른 종목들의 흐름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. 지금 그린케미칼은 오르긴 하지만 그렇게 폭이 크지 않고 또 TKG 휴캠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런 상황 지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일단 뭐 CCS 관련된 기업군들이 그렇게 국내에도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느 정도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뭐 연구 개발하는 기업들은 아직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. 이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이제 매수세가 조금 유입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는 회사, 뭐 대표적으로 이제 KBG 이제 코트를 같은 TKG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배출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탄소 배출권 문제가 지금 뭐 시장에서 뭐 가장 중요한 뭐 화두는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. 약간 좀 밀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뭐 핫하게 움직이는 건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 주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도 주가의 탄력성은 좀 더 적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 문제는 뭐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좀 장기적인 이슈 관점에서 좀 접근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실질적으로 사업 지금 성과가 나오는 곳을 보시면 좋겠고요.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 대표님 저희 두 가지 이슈를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탑픽 종목은 어디에 있을까요? 네, 이 중에서는 이제 뭐 AI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는 이제 플리토라는 회사입니다. 플리토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기반의 번역 플랫폼, 그다음에 언어 데이터를
판매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지금 번역 관련돼서 이제 집단지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번역물을 올리면 여러 이제 사람들이 그 번역에 참여를 해서 이제 검수하는 그 이제 단계를 거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주요 언어뿐만 아니라 한 20여 개 소수 언어에 대해서도 번역 관련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,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가장 큰 언어 번역 관련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AI가 확대가 될수록 이제 번역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. 특히 뭐 국내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해외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그 영어나 아니면 다른 언어로 돼 있는 거를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해외에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도 국내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번역 관련된 데이터 회사와 같이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AI의 이제 언어를 이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언어 데이터가 많이 있는 회사가 중요하고요. 그 관점에서 플리토가 뭐 국내에서 최대 언어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뭐 최근 뭐 주가 흐름 자체도 그 AI 관련주들과 굉장히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인 그런 상황이고요.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올른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조금 조정 눌림목이 있을 때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. 뭐 매수 가격은 한 31,000원대 그 이하에서 아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 가격은 4만 원, 손절은 25,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